아이 공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 보면 꼭 아이가 1등 하기를 바래서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. 깨어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또 최근에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.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잘 해내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히 실행을 해야 하는 거고, 그러려면 청소년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니까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.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쓰니까 어떤 아이를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하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. 공부를 못한다는 건 현재 교육과정의 기준에서 학업 성취도가 하위권인 아이를 말하는 건데요. 학업 성취도가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공부할 동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, 공부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, 기질적으로 앉아서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. 열심히 하는데 공부에 재능이 없을 수도 있겠죠. 보통은 이 중에 몇 가지가 합쳐져서 아이도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야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대하고요. 주변에서도 이 아이를 이미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. SBS 스페셜 성적 급상승 커브의 비밀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성적이 급상승한 경우를 모아서 분석을 했대요.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특징이요. 공부를 그렇게 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의식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 말은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잘하고 싶어서 스스로 의식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해나갔다는 말인데요.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. 이런 아이들이 의식적인 노력을 시작하려면요, 두 가지 동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. 하나는 하고 싶다 동기, 또 하나는 할 수 있다 동기. 하고 싶다 동기만으로는 무언가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고요. 승산이 있어 보여야, 내가 이 노력을 했을 때 성과를 내겠구나, 그렇게 보여야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인데요.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하는 일들은요, 아이들이 하고 싶다 동기와 할 수 있다 동기를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. 이 둘의 불꽃을 일으켜줘야 하겠죠? 그래야 아이들이 의식적인 노력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. 오늘은 그 중에서 할 수 있다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아이들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건요, 아이들 마음속에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뭔가 해내지 못할 것 같이 눌려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.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우리는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눌려있는 돌멩이를 치워줘야 하는데요. 이걸 살펴보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바로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뇌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. 아이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고 느끼고 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느끼려면요, 뇌가 적절하게 활성화되어 줘야 한단 말이죠. 인간의 뇌는요, 정말 복잡하고 경이로운 기관인데요. 우리 뇌에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가 들어있고요. 이 뉴런끼리는 나뭇가지처럼 이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는 시냅스라고 불러요. 학습을 하면 사용하는 만큼 이 가지들끼리 연결이 되면서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. 안 쓰면 연결되었던 가지들이 가지치기에서 사라지는 거고요. 뇌가 건강하면 공부든 일이든 효과적이고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. 무슨 이유든 간에 뇌에 문제가 생기면 계획성, 집중력, 기억력, 체계성 등이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. 스펙트라는 뇌 영상을 찍어보면 뇌 속의 혈류와 활성을 알 수 있는데요. 미국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뇌질환 전문의가 16만 건의 뇌 영상을 분석해 주셨는데요. 보시면 건강한 뇌 표면은 전반적으로 활성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 뇌의 표면에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내부도 살펴보면요, 건강한 뇌와 질환을 가진 뇌 상태가 현저히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,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정상 범위 있더라도 뇌의 활성에 따라 사람의 사고 패턴, 행동, 대인관계, 학습 등의 특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총 5가지 유형이 있고요. 이 기본 유형들이 복합된 11개의 복합 유형, 총 16개의 두뇌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.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각 유형의 특징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두뇌 유형에 해당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이의 두뇌 유형을 알면 우리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. 생활 습관과 공부 방법, 식단과 훈련 등을 통해서 뇌를 최적화할 수 있어요.
그러면 아이는 가진 머릿속의 돌멩이가 치워지고 학습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, 일상의 행동들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거죠. 병원에 가서 뇌 영상을 찍는 것이 가장 두뇌 유형을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일 거예요. 하지만 이 방법은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되니까 다니엘 레이멘 박사님이 16만 건의 뇌 영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BHA 검사를 만드셨고요.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의 두뇌 유형을 알고 또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이 검사를 토대로 제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맞는 자가 진단지를 만들었어요.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가 진단지 페이지로 가실 수 있는데요. 총 38문항이고요. 5분 정도 소요되거든요. 이거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16개 타입 두뇌 유형 자가 진단 리포트를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해요. 그 안에는 아이 두뇌 유형의 특징이랑 아이가 실천할 수 있는 최적화 비결,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.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부모님의 아이가 이럴 거구나 하고 판단되시는 걸로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. 이 결과지를 통해서 자녀의 두뇌 유형을 확인하고 뇌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아이와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